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신랑님 중 지금 연락하는 신부와 4개월 후에 진행을 약속한 상태인데, 그 전에 신부 집에 2박 3일로 한번 다녀왔고 이번에 5박 6일로 다시 방문하려 하는데, 가서 쓰는 경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카페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카페에 남겨주신 질문을 읽어볼게요. 보통 신부 가족들이랑 같이 놀게 되면 제가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부 용돈, 장인 장모님 용돈만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제 거랑 신부 것만 결제하면 되나 해서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셨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는 선 매칭 방식이고 지금까지 3개월 정도를 연락한 신부님이고, 회사에 어떠한 제재 없이 혹은 강요 없이 결혼을 결정한 사이라면 이 신부는 지금부터 나의 아내로서 대우를 해줘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예비 장모님, 예비 신부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찌됐든 지금부터라도 내 아내, 나의 장인 장모님이 된다는 생각으로 대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연락을 하는 3개월 동안 별 탈 없이 지내왔다는 말이고, 단점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다 넘어서 결혼을 결정한 사이라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업체 입장이기도 했고, 적어도 신랑이 신부 집에서 욕먹을 정도는 아니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지켜야 했고, 그리고 제가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신랑님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하루 정도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신랑분들이 경험에서 나온 어느 정도 답글을 해준 다음 제가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날 이렇게 답변을 남겨드렸습니다. 신랑 생각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런 신랑님의 실제 모습을 신부와 가족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되는 거고, 종합적으로 신랑의 이미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내 생각은 이게 많다고 생각하여 이것만 주거나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신랑분들이 이 정도는 주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한들 기분 좋은 지출이 될 수 없어요. 본인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금은 내가 원래 이 정도까지 쓸 생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조언으로 이 정도를 썼다 치면 머릿속에 계속 남을 거고 불편한 시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신랑이 생각한 금액을 쓰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갈피를 못 잡으실 것 같았고,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은 줘야 될 듯 싶어서 좀 더 글을 적었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가족분들과 함께 다니며 쓰는 돈들은 신랑이 내는 게 맞습니다. 그분들이 눈치 보지 않게 기분 좋게 먼저 계산을 하셔야 하고요. 처음 처갓집 방문 때 부모님이나 신부에게 성의 표시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번엔 마지막 날 장모님께 잘 지내다 갑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한 25만원 정도 봉투에 담아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헤어지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에게도 25만원 정도 주고 오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비슷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신부와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던 커피를 마시던 택시를 타던 뭔가 첫 지출이 필요할 때 생각해 놓은 금액을 신부에게 전부 다 주면서 이걸로 너가 계산해 라고 그 다음부터는 돈에 신경 안 쓰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랑이 주머니에 베트남 돈을 들고 다니면 저같이 여기서 오래 살고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먼저 계산서를 달라고 해서 제가 먼저 지불을 하고 신부가 신경 쓸 일 없게 하면 신랑이 들고 다니면서 써도 괜찮은데, 지금은 반대인 입장이잖아요. 신부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돈은 남편 지갑에 있으니 택시를 타도 얼마가 나왔어, 오빠 얼마 내야 돼 라고 말을 해서 신랑에게 받아야 되고, 식당을 가도 계산할 때 또 남편 지갑을 달라고 해서 그 돈을 꺼내서 내야 되고, 신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유쾌한 시간들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이유로 내가 알아서 계산을 다 할 줄 안다면 모를까, 그게 아직 서툴다면 신부에게 먼저 쓸 돈을 다 준 다음 신부가 알아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정 끝나고 돌아올 때 돈이 많이 남았을 것 같으면 그냥 오시면 되고, 부족할 것 같거나 장모님이나 장인어른께 받은 사랑이 많다고 생각되시면 어머니 용돈을 좀 더 드리고 오시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사귀고 있는 이제 결혼을 약속한 한국 여성이라면 사위로서 예비 장인 장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면 고기나 술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5박 6일로 찾아뵙는 처갓집 자리가 있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한국 결혼이 아니라 베트남 결혼이잖아요. 한국 결혼과 같이 생각하실 수 없어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장모님께서 음식도 평소에 그 집안에서 먹지 않는 음식들로 준비를 하셨겠죠. 예비 사위가 집에 왔으니 아무래도 잘 챙겨주셨을 겁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별거 아니었거나 융숭한 대접을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신경 써서 없는 형편의 음식 준비해서 대접한 건 맞을 겁니다. 그 마음에 경중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돈 얼마가 베트남에선 얼마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한번 지출을 하면서 이번 일정은 다녀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또 화폐 단위를 잘 모르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신랑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제가 영상으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니까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제가 쓰라는 금액보다 한 20%만 더 쓴다는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어른들한테 대우받으며 또 내 아내가 될 사람에게 괜찮은 이미지로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이 베트남 결혼은 한 번에 끝내야 가장 적은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10만원, 20만원, 30만원 아끼려고 약혼식도 하지 않은 신부나 가족분들에게 우리 사위 조금은 인색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막 퍼주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은 최저점, 적어도 이 정도면 욕은 먹지 않을 거야 라는 금액을 말씀드린 거라서 거기서 한 20% 정도만 더 쓴다는 생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봤자 신랑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금액보다 그렇게 몇 배씩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베트남 결혼의 특수성,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신랑님들이 하고 있는 패턴이라고 할까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웬만하면 맞춰가며 따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왜냐면 신부님이나 장인 장모님도 주위에서 한국 결혼을 한 딸이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그 가이드라인은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20% 정도 더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신랑님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거고, 그 베트남 장인 장모님 혹은 신부에게도 괜찮은 신랑이 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전화로 연락드려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어느 정도 제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되시면 따라 주시면 되고, 그래도 나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모습을 장인 장모님 혹은 신부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